디자인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UX부터 예쁘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또 테스트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연수를 시작해 볼까요? 자꾸만 반갑습니다. 지난 차시의 교실 탈출 제작 과정 중 주제, 매체, 대상 선정 방법과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나리오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디자인이란 일러스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먼저 대사와 지문은 최대한 짧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많이 실수하고 처음 만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은 글이 길면 읽지 않습니다. 글 따위는 읽지 않고 바로 어디로? 문제 풀러 가요. 그러니까 글은 최대한 짧게 써주세요. 일러스트는 예산이 있으면 의뢰해 주세요. 좋은 일러스트는 몰입감에 직결됩니다. 없다면 직접 그려야겠죠. 그런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리기 능력이 너무 떨어질 경우, 그래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그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직접 사진을 찍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사이트 등에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슈퍼산타 K와 귀를 기울이면 모두 이미지 편집 사이트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피드백을 막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겠다, 수정해야겠다 할 때 다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거든요. 자, 동영상. 가끔 동영상을 넣기도 하는데요. 유튜브에 올릴 때는 일부 공개로 올리시면 됩니다. 일부 공개는 전체 공개와 다르게 그 동영상 주소를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설정인데요. 전체 공개를 했다가 이게 스포일러가 되기도 하거든요. 슈퍼 산타 같은 경우에 동영상을 넣었는데 노래를 들으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꼭 볼 수밖에 없었죠. 이 외에도 웹툰 형식으로 디자인을 하거나 음악을 넣어도 좋습니다. 음악은 예산만 있다면 작곡가를 섭외해서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요. 물론 본인이 능력이 된다면 직접 하는 게 좋겠죠. 또는 원래 있는 노래를 테마에 맞게 삽입해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유튜브 링크를 걸어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점은 가능하면 광고가 없는 그런 영상을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 말씀드릴게요. 테스트라고 하면 마지막 같은데 사실 이 테스트 전까지가 반이고 테스트 이후가 반입니다. 이건 정말 꼭 필요한데요. 단순히 오탈자, 어색한 문장 고치기부터 어느 문제가 어렵고 또 어느 문제에 오류가 없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파 테스트는 공동 작업일 경우 함께 게임을 풀며 서로 조언하면 되고요. 클로즈 베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사를 섭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오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되고요. 오픈 베타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듣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거나 의견 듣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구글 설문을 사용해서 들으면 편합니다. 또 제작진의 학생들에게 직접 테스트를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문제 푸는 시간이나 어려워하는 문제 또는 힌트를 어느 지점에서 주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실 화면은 알파 테스트 화면인데요. 선생님들끼리 서로 게임북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테스트를 한 뒤 수정하는 장면입니다. 맨 앞에 있는 하트를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아니고 칠해져 있는 거를 X는 맨 앞에서부터 하는 게 좋은데.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명을 주고받는 게 우리가 많지 않아. 사실 조금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관되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건실 장소 2는 화장실이에요. 다음 그 외에 여러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 갑자기 웬 공부냐고요?
교실 탈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라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거나 팩트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 공부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시나리오를 전개하거나 문제를 만드는데 배경 지식이 많아야 좋은 시나리오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날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한글의 창제 원리, 세종대왕, 지편전학자 또는 당시 시대 상황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지 더 좋겠죠? 그래서 때때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수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럼 슈퍼스타 K의 경우를 알아볼까요? 이 경우는 어떤 공부를 했을까요? 소수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회의 소수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차별받는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요. 그래서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도 했는데 일단 어렵지 않게 뽑힌 부분은 외국인과 장애인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고민도 했었는데요. 아직 초등학생에겐 어려운 개념이고 또 초등학교 공교육에서 다루기 매우 곤란한 주제였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여성이었는데요. 결론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게임을 할 학생들에게 여성은 소수자인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소수자로 할 것인가? 제작진은 오히려 어린이들을 넣었습니다. 교실 탈출 대상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 스스로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게임에서 어린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 더욱 게임에 몰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는 노인을 선정했습니다. 나이로 봤을 때 어린이와 완전 반대에 있는 이 노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시야를 학생들에게 넓혀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반대지만 처지는 비슷하달까요? 이와 관련된 영화로 봉구는 배달 중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좋습니다. 메리골라스 마스처럼 이 영화도 단편 영화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피해자의 감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 영화 목소리의 형태에서처럼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떻게 결말을 내고 또 어떻게 에필로그를 써야 하는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또 어떤 결말이 학생들 마음에 와 닿을지도요.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되었을까요? 직접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1 나누기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팀을 이뤄서 교실 탈출을 제작할 경우 분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함께 작업을 할 때 어떤 일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효율성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곤 하거든요. 자, 보시는 화면은 감염병 예방교육으로 만든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교실 탈출을 큰 주제로 묶을 경우엔 각자 하나씩 맡아서 만들기 이렇게 분업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한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교실 탈출만 만들게 되는데요. 이럴 땐 문제나 분야별로 작업하면 좋습니다. 문제별 분업이란 예를 들어 1에서 3번은 A가 4에서 6번은 B가 맞는 경우죠. 물론 이럴 땐 전체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은 상태여야 혼란이 없습니다. 또 분야별 작업을 문제 제작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일러스트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등 분야를 완전히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구글 사이트 도구를 사용할 경우 코딩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업을 할 때 코딩 전문가도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어떻게 일을 나누든 공동 작업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총괄을 맡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는 시나리오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작진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즐겁게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서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교실 탈출 컨텐츠에는 음악뿐 아니라 동영상, 웹툰 등 여러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면 더 좋습니다. 학습 정리. 다음 시간에는 구글 사이트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